균형 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잔반 윤리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탱자의 산 넘고 물 건너 오늘은 쉿 비밀이야 생활의 달인 이탈리아 파스타 장인 셰프님이 탱자에게만 알려주신 부산의 역대급 맛있는 젤라또집 5군데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냐고요? 하모 젤라또 하면 또 이탈리아. 그래서 탱자가 이탈리아 파스타 장인 셰프님한테 셰프님 어느 집 젤라또 맛이 젤라또? 하고 물어봤다 아닙니까? 바로 첫 번째, 부산에서 무려 20년간 안마하고 꾸준히 젤라또집을 차려온 광안리 수변 공원의 카페 젤라테리아. 뭘 때려? 카페 젤라테리라 카이. 일단 카페 젤라테리아는 탱자가 오늘 말씀드린 역대급 젤라또집 5군데 중 장소도 제일 좋습니다. 뭐 좋기는 뭐 개뿔 광안리 해변도 아니고 저 구석에 있구만.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탱자가 5군데를 다 다녀보니 그나마 예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제일 큽니다. 원래부터 컸던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키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름 되면 한 손님 100명쯤 몰러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도 제일 화려합니다. 빵과 커피, 젤라또를 동시에 파는 유일한 곳인 것 같고 젤라또 종류도 제일 많습니다. 뭐 단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인 셰프님이 알려주신 두 번째 역대급 젤라또 집은 이름도 어렵고 위치도 찾기 어려운 코닌 크리머리, 코인 노래방이 아니라 코닌 크리머리 카페입니다. 카페 젤라테리아만큼 크지는 않지만 작고 아담한 대신 아주 세련된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어린이와 가족이 같이 갈만한 곳이 카페 젤라테리아라면 코닌 크리머리는 연인과 같이 가기 딱 좋은 곳입니다. 젤라또도 다양하고 아주 이쁜 젤라또 디저트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산의 역대급 젤라또 집은 연산동에 분점이 있고 광안리 남파센 텐동 옆에 3년째 굳세게 살아남아있는 무려 이탈리아 현지인이 극찬한 젤라또집 젤라테리아 사우스브룩 되시겠습니다. 카페 젤라테리아가 대형 젤라또 카페라면 코닌 크리머리는 중소형 젤라또 카페, 무슨 형? 테스형이 아닌 중소형. 그리고 이제 사우스브룩부터는 그냥 테이크아웃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뭐 퍼포먼스가 좀 빈약합니다. 사우스브룩은 공간이 제법 있어 테이블 2개 정도 놓을 법도 한데 그냥 비워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부산의 역대급 젤라또 집은 중앙동 40계단 앞 골목에 있는 젤라마시또입니다. 뭐가 제일 맛있도? 젤라마시또가 제일 맛있도. 젤라마시또는 작년 5월에 오픈해서 이제 겨우 1년 된 집입니다. 뭐 1년 별것 아닌 것 같죠. 카페 젤라테리아처럼 빵을 파는 것도 아니고 코닌 크리머리처럼 커피를 파는 것도 아닌데 부산에서 젤라또 집이 한겨울을 넘기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탱자 한때 카페의 제왕으로 불릴 때에도 개업과 동시에 터져나가던 카페가 석 달 뒤에 사라진 것도 본 적이 있고 점포동 카페들도 1년이 지나면 10개 중 9개가 사라지곤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업 시기가 더 황당한 젤라또 집이 바로 탱자가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라미아 에스타테입니다. 지금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난 11월 달에 젤라또 가게를 오픈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픈하자마자 개점 휴업 상태로 몇 달째 파리넬리 하고 있는 젤라또 집이 바로 라미아 에스타테 나의 여름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지요. 위에 말씀드린 5곳 중에 라미아 에스타테가 가장 가게 사이즈도 작고 역사도 짧습니다. 검증이 아직 안 됐다는 말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올여름에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이즈에 비해 유일하게 3가지 맛 콘과 컵이 있고 퍼포먼스도 다양합니다. 그러고 보면 도대체 탱자는 무슨 인연으로 생긴지도 이렇게 얼마 안 된 젤라또 집을 한겨울에도 뻔질나게 드나들었을까요? 그러고 보면 라미아 에스타테 사장님의 지난 역사가 정말 드라마틱한 것 같은데요. 간호대학을 나오셔서 요리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품고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에서 요리를 배우시고 2017년 점포동에 라미아 프리마베라 나의 봄이라는 수제 파스타 집을 차리셨는데 몇 달 뒤에 세울 라비올리의 장인으로 생활의 달인에 나오셔서 대박을 터뜨린 후에 건물주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지금의 광안리로 가게를 옮기기 위해서 2019년 말 가게를 접었습니다. 지금도 간혹 그때 서면에 그 유명한 파스타집 정말 맛있었는데 그 집 혹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고 탱자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픈 준비를 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재개업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잠시 중단하고 본연의 간호사로 돌아가서 중증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봉사를 몇 년간 하시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유학 가 계시다가 지난 겨울 광안리에 드디어 개업을 하셨다고 해서 이야 인자 드디어 꾸덕한 치즈 파스타와 새우 라비올리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묵어보나 했는데 이게 우찌된 일인지 젤라또 집을 차리셨는기라요. 세상에 뭐 내 맘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5군데 중에 어디가 제일 맛있느냐고요.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배탈이 날 때까지 먹어봐도 잘 모르겠고요. 어디가 제일 비싼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카페 젤라테리아 4가지 맛 860g이 26,000원, 중간에 젤라 마시또 4가지 맛 750g 950cc가 25,500원, 오른쪽에 코닝 크리머리 5가지 맛 750cc가 27,000원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코닝 크리머리 포장이 작은데 가격은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860g이라는 카페 젤라테리아와 750g이 들어있다는 젤라 마시또는 상자가 완전히 똑같은 상자입니다. 그러니 실제 내용물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미아 에스타테와 사우스부르크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용량과 가격이 비슷한 것 같고 코닝 크리머리만 포장 가격이 명확히 좀 비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2가지 맛을 골라 먹을 때는 이걸 뭐 용량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니 어느 가게가 더 비싸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혹시 이런 의문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카페 젤라테리아 같이 젤라또를 노점 좌판처럼 늘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고르기도 좋고 맛도 있어 보이고 실제 탱자가 잠시 있는 동안 꼬마에 2명이 들어와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화려한 색상의 젤라또를 보고 흥분을 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데 정말 그 장면이 볼만했습니다. 그런데 라미아 에스타테와 사우스부르크 젤라 마시또는 왜 이렇게 안 해놨을까요? 젤라또 가게로 해서 들어가 봤더니 뭐 눈에 뵈는 것도 하나도 없고 과일 가게에 들어가는데 과일이 하나도 없고 말하면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주겠다는 그런 말이죠. 퍼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뚜껑 열고 퍼고 닫고 또 뚜껑 열고 퍼고 닫고 이렇게 힘들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알면서 이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왜 그런지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뭐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어느 가게에 어느 게 맛있고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능력이 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만화로 보는 죽기 전에 가야 할 곳 57번째 이야기는 프랑스 교황청이 있는 아비뇽 풍경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탱자가 후배 박동환 선생과 함께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39살 때부터 지금 56살이 될 때까지 17년 동안의 여행을 횟수와 날짜로 한번 되돌아보니 가장 오래 한 여행이 2010년 12월 28일부터 이듬해 3월 14일까지 80일간의 남미 여행이었고 날짜 수와 상관없이 가장 자주 여행을 한 나라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번의 여행을 한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남미 여행 다음으로 가장 오래 여행한 나라가 바로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 23일간의 프랑스 여행입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언제쯤 되면 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놓고 다니고 싶은 만큼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 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80일간의 남미 여행을 다녀온 뒤에 치과가 망하지도 않고 의득없이 돌아가길래 이제 앞으로 한달 여행은 눈도 끔찍 안 하고 다녀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탱자가 철이 들기 시작을 하는지 오랜 시간 병원을 비우기가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으로 큰맘 먹고 떠났던 프랑스 여행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한 장의 그림과 동영상으로 보는 탱자의 죽기 전에 가야 할 곳 57번째 이야기. 2017년 9월 22일 부산을 출발하여 인천,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트라스부르, 리보빌레, 흉미르, 리크위르, 콜마르, 안시, 샤모니, 리옹, 샤또 네프 뒤파프를 거쳐 드디어 아비뇽에 도착을 했습니다. 탱자가 아비뇽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던 이유는 한때 미술학도였던 탱자가 가장 닮고 싶어 했던 위대한 미술가 피카소의 그림 중에 아비뇽의 처이들이라는 그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교주가 이야기하길 그 아비뇽이 이 아비뇽이 아니랍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스페인의 아비뇽을 말하는 것이라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 아비뇽에서는 별로 이쁜 아가씨들을 못 본 것 같습니다. 탱자가 아비뇽에 들어가면서 받은 첫인상은 여러모로 요새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렌트카 여행이 생각보다도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비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를 몰고 호텔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다 보면 차단막이 있고 벨을 눌러서 호텔 측과 연락이 닿아서 오늘 묵을 손님인데 차단막을 올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웬만큼 영어가 유창하거나 프랑스어에 능통하지 않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비뇽에 들어갈 때도 처음에 못 들어가서 낭패다 싶었는데 마침 앞에 트럭이 들어가길래 따라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렵게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면 또 느낌이 좋습니다. 마을 안으로 차들이 마음대로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 놓으니 안전한 느낌도 들고 또 아비뇽의 구경거리들은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할 만큼 넓게 퍼져 있지를 않고 마치 디즈니랜드처럼 한 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교황청도 요새같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교황청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의 모습도 마치 성곽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교황청 옥상에 있는 조그만 카페에서 시원한 커피 한잔하고 내려다보는 아비뇽의 자연과 건물들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정성 들여서 구경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탱자가 다시 한번 프랑스 여행을 갈 수만 있다면 아비뇽에서도 1박 내지 2박을 하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교황청도 둘러보고 목동에게 내린 천사의 계시로 다리를 만들었다가 끊어진 채로 그대로 놔뒀다는 생 베네제 교, 일명 끊어진 다리도 좀 더 천천히 한번 감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 그림만큼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려서 누가 봐도 감탄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그려봐야지 하고 시작을 하지만 항상 그리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서 아쉽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탱자의 그림은 이쯤에서 끝내고 아비뇽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비뇽에서 찍은 동영상은 대부분이 거기서 보여준 동영상을 다시 찍은 동영상입니다. 낮에 아비뇽 구경을 마치고 집중을 했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무슨 빛축제 영상 행사가 있었습니다. 최고가 구경을 하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 자체가 La manœuvre échoua. Le palais resta vide. Ce sont de hautes murailles pour jeter le pétale de fleurs et bénédictions. Oui, sans doute, Exocareos, puissance à tour, se trouvait au milieu des racines d'un arbre généalogique qui formait déjà l'Europe. Cet arbre avait désormais de puissantes branches, villes, royaumes, rivages en tout. Guerre de 100 ans, Guelfes contre Julin, Hongrie contre Anjou. La famille européenne se déchirait, blason contre blason. Centralisation, administration, fiscalité, critique réalisée par la papauté d'Avignon et que les papes revenus à Rome conserveront. Et pourtant, tout s'arrêtera. Il n'y a qu'une seule Rome. Cardinaux, paysans, bourgeois, chevaliers, pour tous la danse est macabre. Mais à Avignon, la vie continue et s'organise.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재미없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정말 더 재미있고 더 멋진 그림을 완성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탱자가 2022년도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표가 컨펌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이 워낙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 그날이 되기 전에 장담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